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영화 호프가 3일 만에 100만 관객 수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넷플릭스에 오늘 올라온 K드라마 동궁을 시청한 초반 미국 영어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호프가 개봉 3일 만에 누적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17일 오후 12시 기준 영화 호프는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개봉 4일 만에 100만을 돌파한 군체보다 하루 앞선 기록으로 2026년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개봉 첫날부터 2일간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한 호프는 올여름 극장가 흥행을 이끄는 강력한 주자입니다. 여기에 극장에서만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영화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돌비 시네마, 아이맥스, 스크린X, 4DX 등 특별관에 대한 N차 관람력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호프가 선보일 흥행 기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평 출장소장 범석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을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경쟁 영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무난하게 1000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이 영화의 평점을 보면 재밌는 것이 실관람자 네이버 평점은 7.16점이지만 네티즌 평점은 5.99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실관람자들이 평가하는 CGV 에그 지수는 81%로 준수한 평점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 평점 5.99점은 영화를 보지도 않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스스로 보고 평가해야지 남이 내려놓은 평점을 믿고 예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 일배충들이 이 네이버 네티즌 평점을 거론하며 영화가 망했다며 이 영화 관련 영상에 들어와 조롱하는 자체가 가수롭기만 합니다. 제발 이따위 썸네일을 클릭하며 타인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 만든 창작물을 서로 혐오하고 조롱하며 쾌감을 얻는 일배충 짓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영화를 놓고 개인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생각마다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건전하게 토론하는 것이 비평이지 그저 조롱과 혐오만 하면 그건 혐오와 악플일 뿐입니다. 각설하고 오늘 2026년 넷플릭스 최대 기대작 동궁이 올라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출시 전부터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시사회를 본 해외 매체들은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미국 리뷰 전문 매체 버다이도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킹덤 시리즈 5년 만에 K 브랜드에 걸맞는 역사 드라마가 마침내 넷플릭스에 등장했습니다. 남적이 군 복귀작으로 주연을 맡았으며 노윤소, 조승우, 장영남과 함께 출연한 한국 오컬트 판타지 동궁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은 연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구천과 비밀을 품은 궁녀 생강이 왕의 소환을 받고 동궁을 괴롭히는 저주를 밝혀내는 드라마를 그립니다. 조선을 연상시키는 과상의 과거 왕국을 배경으로 한 이 시리즈는 유령과 인간의 세계를 혼합해 궁전의 미스터리와 어두운 진실을 풀어내며 미스터리 오컬트 스릴러 역사 드라마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동궁은 남적이 2023년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비질란테 후 3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온라인 시사회를 통해 미리 공개된 첫 4에피소드에서 남주혁은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며 휴식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비질란테가 충격의 초점을 맞춘 현대 액션을 선보였다면 동궁은 역사적 액션과 검수를 선보이며 더 화려한 움직임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영혼의 세계와 현실을 넘나드는 정신적 고통을 묘사한 그의 묘사도 칭찬할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주혁과 노윤서의 케미는 안정적입니다. 위험한 연계, 긴장된 인간 세계 그리고 힘없이 탈출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 궁전에서 구천과 생강은 힘을 합쳐 목숨을 걸고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냅니다. 우정과 사랑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불가피한 끌림이 점점 커지는 그들의 유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가상의 왕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장르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동궁은 전통적인 역사극과 유사한 역사적 정확성을 선택적으로 반영합니다.
생강이 구천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공주가 한여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역학에서 유연한 역사적 정확성을 보여주지만 의식과 의상 같은 시각적 요소는 전통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과 국제 시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 시리즈는 한국 미학을 반영하는 직관적인 비주얼과 현대적인 감정적 내러티브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 덕분에 노윤서는 역사극 데뷔작임에도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생강의 공주이자 하녀라는 이중 정체성에 몰입하며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한 저주와 씨름합니다. 베테랑 배우 조승우와 장영남은 신비로운 카리스마,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영혼의 끝없는 미스터리를 풀어갑니다. 킹덤 아신전이 2021년 완결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여러 성공적인 작품들이 나왔지만 K 브랜드의 유산을 담은 역사극은 결여되어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남적의 컴백 프로젝트 동궁이 이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 시리즈가 미스터리, 반전, 긴장감, 베테랑 연기, 현대적인 감정적 변화를 한국 비주얼 속에 흥미롭게 조화시킨 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자신 없는 드라마는 사전 시사회를 열지 않고 조용히 오픈했지만 이번 동궁은 자신감이 넘쳐서 총 8화의 드라마를 무려 4화를 오픈하는 언론 시사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드라마에 2026년 넷플릭스 4화를 걸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각설하고 스크린렌트에 올라온 이 드라마의 리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2026년 초 넷플릭스가 홍보한 수많은 K-드라마 중에서 시청자들이 동궁에 가장 큰 기대를 걸을 수도 있으며 첫 4편은 확실히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6년 K-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하는 순간 팬들은 유망한 시대적 배경, 화려한 출연진 그리고 매력적인 줄거리 때문에 동궁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대를 거치는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 영혼 사냥꾼을 찾는 강력한 군주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궁정 여성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궁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남주역의 오랜 기다림 끝에 K-드라마 복귀를 선보인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2026년 초자연 드라마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작은 화면에 등장하는 작품이며 주인공 구천 역은 확실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동궁은 결코 혼자서 연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궁중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구천은 귀중한 동료를 얻게 됩니다. 궁녀 생강. 하지만 매력적인 배우들 외에도 동궁의 진정한 매력은 즐겁게 뱀처럼 얽힌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즉시 동궁은 구천과 생강을 성격과 전문성 면에서 서사적 대조로 위치시킵니다. 거칠고 비사교적인 구천은 평생 영혼을 보고 다른 세계인 귀의 세계에서 싸워온 탓에 지쳐있지만 생강은 영혼을 듣고 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능력 때문에 어린 시절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고 소외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인물이 상반된 삶의 경험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색지대에서는 서로를 본능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게다가 시리즈에는 독창적인 괴물들이 다수 있지만 동궁의 다크 환타지 요소는 실제 한국 민속, 즉 미안의 문제를 가진 귀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구천이 산발적으로 대화로 이어지는 말로 생강하게 설명하듯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독특한 하위 범주의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고전적인 귀매는 단순한 사악한 생명력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원기는 특히 원한이 많은 귀신입니다. 심지어 귀목살리라는 영혼도 있는데 이들은 생명체의 양기를 빼앗는다고 전해집니다. 본래 양기가 없는 구천은 다른 어떤 무서운 영혼보다도 귀목살리를 더 경계합니다. 그래서 임무 중에 이를 만날 때 더욱 웃음을 자아냅니다. 유령의 다양한 분류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동궁은 귀물 디자인에 빛을 발합니다. 모든 괴물이 똑같이 생기지 않으며 놀라운 분장과 잘 만들어진 특수 효과가 생생한 그림을 최고의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으스스한 세트, 신선하고 감성적인 연기 그리고 인류 촬영 기법이 장르를 넘나드는 시리즈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판타지 전투 장면과 긴장감 넘치는 수사 장면마다 순수한 공포의 순간을 불어넣습니다. 수많은 K-드라마 팬들은 현재 남주역을 21세기 최고의 한국 남자 주연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지만 그는 구천에게 엄격함을 더해 이미 매혹적인 배우로서 그의 연기력을 확장시킵니다. 캐릭터의 무심한 태도는 남주역의 완벽한 코미디 타이밍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구촌에게는 깊은 슬픔이 있어 관객을 꽉 끌어당겨 그가 수많은 상징적인 인물들을 연기한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적이 훌륭해도 동궁의 진짜 돋보이는 이는 노윤서입니다. 이 배우는 자신의 연기력을 보여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녀의 주요 역할들이 동정심 많은 고등학생이라는 전형적인 전형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생강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물론 외모는 비슷하지만 생강은 도전적인 변화를 주어 쉽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노윤서는 남주역과 함께 자신의 목을 지키며 여성 주연을 빛나는 명료한 주연으로 살려냅니다. 동궁의 정치적 부차적 줄거리를 움직이는 소수의 왕족 집단도 칭찬할 만합니다. 조송의 왕은 친절함과 냉혹함 사이를 오가며 동전의 양면처럼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적을 위협하든 권력을 지키며 음모를 꾸미든 왕의 행동은 왕위에 오르려면 살기 본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영남은 대비로서 자연의 힘을 갖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나올 때마다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조용한 격렬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메두사와 닮아 있습니다. 동궁의 매혹적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요소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은 왕대비와 끊임없이 대립하고 영계는 현실 세계의 지옥 같고 기묘한 거울이며 생강의 풍부한 양이 구천에 축적된 음을 보완합니다. 조화롭든 치명적인 불협화음이든 항상 균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사의 균형을 넘어서 이 K-드라마의 전개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조절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K-드라마들은 너무 자주 탄탄한 기반을 쌓지 못하거나 본론에 너무 급하게 뛰어들어 시청자가 진정한 몰입을 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반면 동궁은 세계관 구축에 첫발을 내세우며 주요 갈등을 지체 없이 준비하지만 여전히 분위기를 조금씩 가둬둡니다. 첫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다음 반전이나 판도를 바꾸는 반전으로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주말에 편안하고 복잡하지 않는 시청 경험을 위해 볼 수 있는 K-드라마가 많습니다. 오히려 동궁은 계속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몰입감 넘치는 드라마로 당신은 체면에 걸려 첫 4편을 멍하니 몰아서 보게 됩니다. 중반쯤 지나서도 이 K-드라마는 전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궁은 현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선보이며 판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솔직히 말해 이 드라마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음악 선택은 어울리지 않고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느껴지며 일부 전투 장면은 너무 어두워서 디테일을 감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조차도 K-드라마의 장점입니다. 아름다운 의상부터 배우의 미세한 표정, 그리고 눈에 띄는 미묘한 단서들까지 세부 묘사가 관객을 끌어들입니다. 동궁의 전반부는 초자연적 재미를 선사하는 엄청난 한판 승부이지만 이 넷플릭스 신작 K-드라마의 모든 순간을 마지막 1초까지 다 해치우기 전에는 그 어떤 시청자도 온전히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지금부터 보시는 영국 언론의 동궁에 관한 리뷰 기사는 제가 앞서 말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킹덤에서 시작해 선도 게스트, 불가살, 파묘 그리고 최근 동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순히 한국형 공포물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한국 고유의 민속 종교인 무속신앙의 점진적인 세계화를 뜻합니다. 즉 귀신과 무당, 구디식, 저승사자 그리고 관료제적 구조를 갖춘 4, 5세계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2026년 여름 한국 라인업의 핵심작으로 동궁을 낙점한 것은 하나의 거대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외신의 기대평 보도에서도 드러나듯 넷플릭스는 이제 대중이 단순히 한국 문화 전반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 한국 샤머니즘이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다루는 정교하고 기술적인 영적 시스템 자체를 세계 관객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구디식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 역시 이 무속신앙이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도 살아 숨쉬는 문화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현상이 역사적으로 특히나 의미 있는 이유는 무속신앙이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공식적으로 억압받았고 그 후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또다시 탄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왕실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표방하면서도 뒤로는 사적으로 무당을 찾아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 전반에 걸쳐 이어진 위선이며 드라마 동궁은 이 모순을 영리하게 극화하여 작품의 핵심 설정으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영혼의 세계를 부인하면서도 뒤로는 그 세계를 다루기 위해 은밀하게 두 사람을 고용하는 왕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없는 역사적 갈등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엄연한 역사적 긴장감을 그대로 무대 위에 끌어올려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 동궁이 실제 역사 속 인물이 아닌 가상의 왕을 내세운 것은 캐스팅 다음으로 가장 탁월한 중요한 예술적 선택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방송된 조선구마사는 실제 역사적 인물을 왜곡하여 한국 문화를 잘못 묘사했다는 시청자와 광고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단 2회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첫 방송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협찬사들이 줄줄이 처리하면서 제작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동궁은 가상의 시대와 가상의 왕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실패의 위험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조선사극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감정적 몰입감은 그대로 살리되 조선구마사의 발목을 잡았던 치명적인 약점은 아예 없앤 것입니다.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완벽히 흡수했음이 이 작품의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서울 경복궁에 있는 실제 동궁은 허구의 이야기를 덧입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자의 처소였던 이 공간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고 19세기에 재건되었으나 1910년 이후 조선왕조의 상징적 힘을 약화시키려는 일제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15세기 문종세자와 깊이 인연이 있는 개조당은 약 110년 동안 닫혀 있다가 복원을 거쳐 지난 2024년 마침내 대중에게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세자의 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는 한국의 관객들은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 실제 공간이 파괴와 식별적 말살 그리고 고통스러운 복원의 역사를 품은 장소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허구의 원원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귀신에 곡할 만한 한가 상처가 서린 실제 장소 위에 내려앉은 셈입니다. 작품은 이 사실을 구태여 대사로 설명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드라마 동궁은 배우 남주혁이 군부대를 마친 후 선보이는 첫 복귀작입니다. 작품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18개월간 군생활을 마치고 2024년 9월에 전역했습니다. 남주혁은 군복무 기간 중 동궁의 대본을 받아 읽으면서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본 촬영은 2024년 12월에 시작되었으나 초기부터 큰 악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해 12월 21일 경기도 연천의 야외 세트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655제곱미터 규모의 세트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세트를 재건해내며 위기를 극복했고 2025년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왕을 연기하는 배우 조승우가 합류했습니다. 조승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자체 제작하는 오리지널 시리즈에 처음으로 출연합니다. 그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와 맨 오브 라만차 등 무대 위에서 다져온 탄탄한 내공을 이번 작품에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한편 배우 노윤서는 극중 생강역을 맡아 생애 첫 사극이자 오컬트 장르에 도전하며 과감한 연기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스크린렌트가 초반 4화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한 사전 리뷰에 따르면 이 작품은 기존 판타지 사극들의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전개 속도 문제 없이 자신들이 공헌한 방대한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특히 귀미, 원기, 거목살이 같은 독창적인 한국 전통 민속학적 요괴분류 체계는 궁궐 영적 존재들을 파헤쳐 나가는 구청과 생강이 가진 신비로운 재능으로 기능하며 초자연적 요소들을 단순히 대체 가능한 배경 음산함으로 취급하는 대신 서사적, 절차적 중량감을 부여합니다. 해당 비평은 시청자가 1화 말에 이르러 극의 핵심 국면을 파악하고 2화 말미에는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개인의 악행이 아닌 구조적, 제도적 공포를 주된 메커니즘으로 채택한 작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타당한 설정입니다. 영적 기괴함의 근원이 되는 시스템의 구조가 관객에게 먼저 납득되어야만 그 시스템이 붕괴할 때 공포가 온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궁을 시청한 초반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시리즈는 첫 장면부터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둡고 폭풍을 치는 오프닝과 포구, 으스스한 분위기, 긴장감 넘치는 사운드 트랙은 몰입감 넘치는 역사 다크 환타지의 분위기를 즉시 설정합니다. 촬영 기법은 놀랍고 왕실 의상과 궁정 배경의 디테일에 대한 세심함이 뛰어나며 이 세계를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음이 분명합니다. 궁정 벽 뒤에 초자연적인 힘이 조용히 숨어있는 왕국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는 비범한 영적 능력을 가진 강력한 유령 사냥꾼이 영혼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저주를 받은 궁녀와 힘을 합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동궁과 왕실을 둘러싼 어둠이 커지는 것을 조사하는 동안 숨겨진 비밀, 불안한 유령들, 음모가 드러나며 끊임없이 추측하게 만드는 짜릿한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액션 역사 드라마 공포 환타지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초자연적 요소들은 진정으로 불안하게 느껴지며 왕실의 음모와 미스터리는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적이었고 강렬한 연기와 훌륭한 전개,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만드는 충분한 서스펜스 덕분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가 유지된다면 이 작품은 넷플릭스 역사 초자연 드라마 중 최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연들 사이의 말다툼이 정말 좋았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매우 몰입감이 있고 재밌었습니다. 배우 조승희의 연기는 이번 작품에서도 단연 최고이며 극의 중심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대사 한마디, 눈빛 하나만으로 궁궐 내부의 치열한 권력 암투와 차가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조승우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작품의 장르가 정통 정치 사극과 미스터리 스릴러를 넘나들며 긴장감이 배가 됩니다. 남적이 군 제대 후 복귀작으로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액션씬을 보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기존의 청량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거칠고 어두운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검술 액션의 선이 정말 깔끔하고 타격감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나올 때마다 감탄하면서 보게 됩니다. 노윤서는 신비로우면서 강단이 있는 캐릭터를 맡아 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귀신과 소통하거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감정 연기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게요, 선배 배우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차세대 글로벌 스타임을 입증합니다. 넷플릭스 자본이 들어간 티가 확실히 날 정도로 매 에피소드마다 연출과 영상미의 퀄리티가 대단합니다. 어두운 궁궐 구석구석을 비치는 조명과 핏빛 연기의 색감 대비가 시각적인 쾌감을 극대화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귀신들의 모습도 어색함이 없이 괴기하게 잘 연출되어 몰입도를 높이네요. 이 드라마는 반드시 좋은 헤드폰을 쓰거나 사운드바를 켜고 시청해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괴기한 소리들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배경음악이 공포감을 배가시킵니다. 소리만으로도 소름 돋게 만드는 음향 감독의 연출력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네요. K드라마 특유의 불필요한 로맨스나 질질 끄는 서사 없이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전개가 마음에 듭니다. 이래부터 거대한 떡밥을 던지며 시작하더니 매 회차마다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이어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말 밤에 가볍게 시작했다가 멈추지 못하고 결국 밤을 새워 정중하게 만드는 마성의 흡입력으로 오늘 밤은 셀 것 같습니다. 한국 오컬트 드라마의 명작으로 꼽히는 손도게스트 작가진의 대본답게 세계관이 매우 탄탄합니다. 단순히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스케어 위주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하늘, 여건의 스토리가 깊은 여운을 줍니다.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주는 한계와 매력을 오컬트라는 장르 안에서 영리하게 풀어냈습니다. 주연들뿐만 아니라 궁녀, 내시 그리고 단역으로 나오는 귀신 역할의 배우들까지 연기력이 소름 돋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각자의 삶을 숨기고 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겨서 누구 하나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기 구멍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니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조선시대의 비극을 훔쳐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해외 매체들이 글볼 차트에서 대박이 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직접 보니 단번에 이해가 가는 작품입니다. 동양적인 색채와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다크 판타지 스릴러의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의 뒤를 이어 K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웰메이드 작품이 탄탄하게 뽑혔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CG가 이질감이 없어서 초반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 시청 중이라 전체적인 평을 오늘은 섣불리 못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